제가 을사년 운세를 얘기할 때 예전부터의 흐름을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운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달 한 달이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차이만 둬도 어느 정도 달라짐을 느끼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한 달 한 달씩 놓고 보면은 이 사람 운세 영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 지나서 옛날 제 운세 영상을 보신다면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고 제가 신수 영상 올리고 그 신수에 맞는 월운세를 또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그 경진월 운세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개묘년 하반기 수월쯤 가서의 제 영상을 보면 이젠 뭐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갑진년 상반기에도 여러분들 뭔가 이게 내 길이다 생각하고 시작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어차피 가을 돼야 답 나올 테니까 뭐든 시작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다가 가을쯤 됐을 때 이미 그 채팅을 보면 사람들이 저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할까요? 약간 흐지부지한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게 내 건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동시에 나 아무것도 시작 안 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을사년 상반기 운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에 제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앞으로 사유축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 밑거름을 만드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배제하고 운세 영상을 처음 시작했던 게 경진월 운세 영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진월이라는 거는 을사년에 있어서 방향성의 전환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뭔가를 해오던 사람들만이 좋은 방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뭐 하지? 라는 고민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것도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운이다 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거를 꼭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도 라이브를 한번 했을 때 라이브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시기다라고 그 제목을 걸고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잠깐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시기예요, 이러고 그냥 수다 떨다가 끝났던 그런 라이브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진월 운세 영상에서는 너무 좋은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제 다른 준비 안 된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 또한 운세 영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을사년의 경진월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자,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한 운이다, 난조한 운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 고집이 굉장히 생긴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변할 수 있는 운은 절대 아니고 나 스스로 방향성을 잡아서 선택해야 된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뭐라 그랬어요? 상관이죠. 을목 기준에서 이 사화라는 거는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성인 지장간의 경금 자체가 정관이니까 결국은 을사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했을 때, 상관, 경관으로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으로부터 업데이트해야 되는 운이다라고 드린 거죠. 경진월에. 자, 그래서 기존에 뭔가 해오던 분들은 이게 내 길이 맞을까 싶으면서도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그냥 그 준비했던 사람들 쭉 하는 운이에요. 이게 취직이든 사업이든 뭐든 다 그런 건데, 늘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것도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운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시작하려면요, 하반기 가야 돼요. 9월, 10월 정도 가야 됩니다. 이때 가서 운세 영상을 또 하겠지만 기존의 신수 영상 봐도 그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9월 지나서부터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음을 그때 가서 또 제가 언급을 드릴 거고, 신수 영상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운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경진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상관 경관이 작용되기 때문에 운에 대한 방향성이 전환된다예요.
그건 결국은 변화인데 뭔가 한 게 있어야 변하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는 방향성의 전환이 없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는 뭔가를 해서 방향성의 전환을 갖겠죠.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뒤늦게 뭔가를 시도하는 게 9월 이후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한번 일간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죠. 씨를 뿌려야 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씨앗조차 뿌리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주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간목일간입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어떤 사주 구조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냐면은, 일단 사주에 금이 강한 사주예요. 왜냐면은 을사년은 제 기존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에 대한 변화,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난다 했는데, 간목의 일간에게 있어서 금이 주변의 사주에 많다는 거는 내 주변 자체가 흔들리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간목 자체가 어린 아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일 때 주변에, 이게 부모잖아요, 금이라는 게. 목 입장에서는 부모가 방향성 못 잡고 흔들리고 맨날 싸우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불안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간목일간이 금이 굉장히 강하면 주변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고 불안정해.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막 진동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진동을 느낄 수 있겠죠.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안 좋다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내 주변이 불안정하니까. 이거는 관이잖아요. 근데 관이 변한 다음에, 그럼 결국은 관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무너져. 그래야 리모델링을 하든 뭐 하든 수리를 하든 할 거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고장이 나야 고쳐서 뭐 더 좋아지는 성능을 가져가거나 또는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고장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간목 일간 같은 경우는 주변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불안정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연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유연적 사고라는 거는 뭐 그냥 내가 이걸 맞서 싸우겠다, 엄마 왜 그래요 하기보다는, 엄마가 조금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 우리가 기다려보자, 부모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운을 조금 흘러가게끔 기다리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뗐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욱할 수 있어요. 이제 사주가 생중심이 아니고 극중심으로 돼 있고 신약한 경우에는 좀 욱할 수 있거든. 그런 욱하는 성질을 욱하는 성질, 이걸 좀 잘 감정 조절을 잘 해보자. 개인들의 방향성이 있겠죠. 누군가는 뭐 명상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뭐 음악 들으면서 할 거고, 누군가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변이 흔들린다고 같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은 한 발짝 머물러서 주변이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스스로의 방법을 갖고 조금 유연적 사고를 가지고 욱하지 않으면서 조금 잘 버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라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기존에 올렸던 운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한 이제 대응 방안 같은 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이런 흔들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치를 쌓으시고,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게 간목일간들의 경진월, 지금 조금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을목일간이에요. 자, 을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을목일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방향성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 하지만 을사년의 비겁, 주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려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지금 솟구치고 있을 수 있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욱해서 움직이는 변동이 있다. 예상치 못한 변동.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
말. 근데 이 주변 사람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사주에서 비겁은 무엇으로 컨트롤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관으로 컨트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관이라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내 친구들한테 비겁 운이니까 친구들한테 조언 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친구들도 그냥 그 자리야. 막 엄청 대단한 친구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전문가의 의견을 오히려 지금은 들어야 돼요. 지금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급격한 결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말을 조금 들어봐라. 전문가도 장사꾼 막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에 올라온 홍보글 보고 막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곳을 찾아가고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보셔라. 그래야 욱하지 않고 뭔가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고 경험이 많아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모든 게 픽스됐다. 이젠 할 수 있겠다라고 해도 실제 시작하면 변수는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욱해서 뭔가 비겁에 의해서 흔들려서 뭔가 해. 이 사람이 나의 귀인인 것 같아. 그럴지언정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들으면서 뭔가 대응하시는 게 나중에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더 잘 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전문가, 주변 사람들 전문가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만 몇 달만 우리가 준비하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회가 또 오잖아요. 운이라는 건 또 새로운 기회 왔다가 없어졌다 한단 말이야. 그때 내 좋은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으면 이제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가을에 또 운이 또 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직 못했던 분들은 뭐 할까 고민할 수 있겠지.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의 사주에 있는 것이고, 내가 뭔가 결정했고 욱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을목인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무조건 도움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인데, 제가 라이브 때도 그랬어요. 을사년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인으로 작용하죠. 정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데, 이게 화가 강해지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강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강하지만 않으면은 병화일간들 대체적으로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강해져서 뭔가 내 틀에 갇혀 살고 있는 병화들도 있겠죠. 병화라고 다 잘 될 수 없어. 절대로. 잘 되는 병화들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정인이라는 거는 내가 답정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을사년.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나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겠다. 을사년 좋아하잖아. 나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여기서 정인까지 왔으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질 수 있다.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힘들었던 분들에겐 점점 좋아진 운으로 가겠죠. 화운으로 왔으니까. 하지만 기존에 너무 괜찮았고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인성이라는 건 과거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잘 됐을 때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수험생이면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성인이라면은 실제 문제풀이의 오답노트가 아닌 실제 내 인생에 대한 오답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지, 이때는 이랬었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답정러가 됐는데 제대로 된 답을 가진 답정러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에서 비견이 왔어요. 지지에서 비견이 왔다는 건 조력자예요. 조력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는 뭐예요? 조력자. 도움을 받자. 알겠죠? 이 조력자도 당연히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분야의 경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받아 이혼하고 싶으면 이러면은 실제 이혼하는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이혼해서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내가 애가 있는데 애한테는 미안하지 않냐 안 미안하냐, 내가 우선이냐 애까지 고려해야 되냐, 부모님한테 맡길 것이냐, 여기저기 다 물어볼 수 있잖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과거에서 나는 이랬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거를 과거의 답을 찾아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들 같은 경우는 답정러가 될 수 있다. 화가 강하면 주변 조력자, 주변에서 날 도와주는 사람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마냥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야, 난 무조건 네 편이야. 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진짜 경험자, 그 경험 해본 사람들의 조언만 참고하세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한테 야, 결혼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알고 진짜 답답해요. 진짜 경험자 입장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웃기다고 막 버스나 이런 데서 어린애들 막 청소년들 결혼하면 이럴 것 같아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 경험자 이런 조언을 참고하셔야지 제대로 된 답정로로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화 일간이에요. 자,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열이 원래 뜨거워야지 되는 열이죠. 정화는. 그래서 열이 뜨겁다고 문제되는 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정화는 뭐가 문제냐? 화가 강하다는 거는 을사년이 왔잖아요. 이 사오미로 이제 진행될 거고 화가 강하다는 거는 열정이 과하다가 돼요. 자, 열정이 과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고 이렇게 되겠죠. 과로하고 건강 상하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화들 같은 경우는 열정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욕심이 과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을사년 상반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6월, 7월 지나야지 좀 뭔가 방향성이 잡히고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얘기한 거야. 안 하지 않았어 절대. 하지만 이 정화들 같은 경우 열정이 갑자기 막 뿜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방 지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기차를 타도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못 보고 넘어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 왜냐하면은 기존에 내가 뭐 하고 싶은 열정은 마음에 있지만 기존에 수운이어갖고 뭔가 해야 되는 행동력이 안 나왔어. 근데 그러다가 갑진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뭔가 하고 싶다. 막 그 열정이 막 올라가는데 유노유노가 아니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해서 뭔가 열정이 과해서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세요. 을사년 상반기는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주인지 간에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 같은 거 봐도 정치 쪽에서도 보면 천천히 가는 쪽도 있고 빨리 가는 쪽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안 좋다니까. 그래서 정화들 열정이 과할 수 있다. 그 열정을 조금은 릴렉스해서 길게 가야 돼요. 왜냐, 상반기에 지치잖아. 그러면 하반기부터 또 못해. 그래서 정화는 오히려 천천히, 어차피 나중에 내가 빨리 가지 말라고 해도 빨리 가게 될 거고, 그때 좋아요. 그때 괜찮으니까 지금 잘 안 되는 분들, 그냥, 무조건 지금 왜 안 될까를 고민하시고 천천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좀 괜찮습니다. 무조건 좀 릴렉스하고 페이스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그러셔야지 절대적 맹신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무토인데 무토 같은 경우는 을사년 관으로 들어온다 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그냥 일이 많아지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거기서는 이제 관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 틀에 맞으면 받아들이겠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관. 이게 수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무토 같은 경우는 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을목이라는 정관이 일방적으로 나를 극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내가 감정적인 수용을 하겠다. 이건 본인들한테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밀어내도 나 하기 싫어 해도 어차피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토일간들에게 을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고집 부리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무토가 큰 산인데 거기서 열성이 들어와서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그 어떤 사람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가 강한 사람들 고집 세다 얘기하지만 토 강한 사람들 고집 더 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화 강한 뭐 무토, 무오일주, 뭐 가을 겨울에 태어난 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화가 그냥 강한 무오일주, 막 술월의 무오일주, 뭐 5월의 무술일주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월지랑 일주만 봐도 그런 거 이제 고집이 굉장히 세. 왜냐하면은 돌산이 돼서 단단해지면 개발하기도 어렵고 막 이거 여러분들 그 아파트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성이 오래된 거잖아요. 아파트도 너무 오래되면은 뭐안 부서져서 다이나마이트 막 폭탄으로 막 이래야 돼. 아파트도 부시려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무토 일가는 새로운 땅으로 개발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생산성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은 그냥 주변 사람 얘기 들으세요. 주변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다. 다만 지금 일이 너무 바빠질 수 있으니까 과로 주의하시고 과로 조심.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과로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가서 내 보상 심리를 위해서 이제 뭐 밤새 자기 전까지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고 자겠다라든지 노쇠 운세 영상을 보고 하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뭐 제 운세 영상이야 하루면 되니까 잠깐 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피곤해지면요 무토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제 영상 하나 잠깐 보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도 업로드를 자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잘까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면서 사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실 거다.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기토입니다. 자, 기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용적인 태도예요. 무토는 내가 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오지 마세요. 마음 먹고 등산하러 온 사람만 들어오세요 하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수용적 태도가 무토라면 기토는 그냥 논밭이에요. 모두가 다 모여라. 모여라. 아침 먹기 싫은 사람도 모이고 점심 먹기 싫은 사람도 모이고 저녁 먹기 싫은 사람도 모이는 게 기토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 하면 그게 이제 기토들의 노래가 되겠지.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기토들 같은 거 너무 막 다 받아들여. 그래갖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평관 안 좋잖아. 물론 화생토 되니까 평관이 살까지 작용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평관이잖아요. 이 인성으로 수용하는 거는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저 평관이라는 살을 내가 관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관인상생의 운인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평관은 평관이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일방적으로 극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했을 때 을목은 유연성. 유연한 평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힘들어. 너도 오고 나도 오고 하니까 다 힘들어. 일방적으로 음양이 같잖아. 일방적으로 극하니까 을목 입장에서 기토는 편제예요. 그리고 이게 상관 편제로 가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잖아. 을목은. 그러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여라. 유연하게 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목이 나를 때릴 때 잽으로도 치고 스트레이트도 치고 훅으로도 치고 뭐 돌려도 치고 스쿠저 펀치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거를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관이라는 건 우리가 긴장감인데 이 긴장감을 조금 완화시키는 게 좋아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 평관에 우리가 또 재생살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제 뭐 소비를 좀 줄여보자. 지금은 너무 잘 되기 위해서 돈 막 들여가면서 뭐 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알뜰하게 하자. 상반기에 욕심 부려서 뭔가 하는 것들은 대체로 재생살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소비를 줄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을 오픈을 했어. 당장 돈 들어가겠지.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건 들어가는데 지금 아니면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일단 지출을 크게 늘리지 말라고. 일단은 천천히 가고 이게 뭔가 가닥이 보일 때 그때 좀 큰 소비를 하셔야지. 지금은 충분히 평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토 일간이 당연히 있죠. 제가 이제 기토라는 한 글자만 놓고 보면은 을사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의 외영역이 생기는 거지만 만약에 반대로 기토일간이 금이 강하면 어때요? 올해는 제가 금에 대한 변동성을 얘기했죠. 내가 이것저것 식상으로 갖고 싶은 거 감정적으로 원하는 걸 샀는데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오네. 6월 7월에 저거 사지 말고 이거 살걸.
여기서 어떻게 돼? 기존 거 당근으로 팔고 새로운 것도 사고 결국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실히 필요한 것만 사야지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토로 갖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토도 평간으로 작용하는 사주가 있다. 이게 힘들게 작용하는 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말씀드리면은 또 유연한 태도를 갖고 다 받아들일 노력을 하시고 평가는 긴장감이니까 운동을 좀 해서 근육 뭉치고 이런 거 없게끔 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 식상이라는 소비 지출 자체가 결국에 조금 후회로 올 수 있어. 금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어쨌든 지금 경진월을 보내기에 기토일간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일간인데 자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을사년이 왔어요. 을사년이라는 건 경금에게 을사년은 재생관이에요. 재생관이죠. 재생관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사회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사회로. 그러다 보니까 경금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일을 벌리고요.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성으로 볼 때 재관은 공간이고 식상, 인성, 비겁은 시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관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식상과 인성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경금에게 있어서 재관은 확장을 얘기해요.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의 수운이었잖아요. 기존의 수운이라는 거는 경금 입장에서 금생수로 해갖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에 조금 맞추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금들은 기본적으로 바빠지고 있는 우리 운이고 바쁜 이유가 자기의 공간 확장을 위해서 바빠진다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솔직히 사무실 옮기고 싶고 더 큰 데로 가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고 제가 실제로 그 사회적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폐쇄적으로 유튜브를 좀 운영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뭐 카페도 블로그도 최근에 저번 주에 만들면서 오픈 채팅도 만들고 하면서 확장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없는 확장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리스크 있는 확장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까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경금은 숙살이에요. 그래서 경금은 고집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지금 수운에는 나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운이에요. 경금한테 있어 수운은. 하지만 을사년부터는 내 멋대로 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금들은 경진월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독단적인 행동이에요. 독단적 행동. 원래 경금이라는 성향 자체가 신약하면 덜 하겠지만 독단적이고 싶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경금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후운에는 해도 돼.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팀워크예요. 지금은 나만의 주장을 하기보다 주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 그래야 그 사람도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면서 성장을 해. 근데 경금들의 신약 신강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총대 매려고 하고 우리 부모가 금이잖아. 부모가 그래.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입장에서 자식 성공시키면 돼. 자식이 뭐 머리털이 다 빠지도 뭐든 뭐 필요 없어. 나는 계속 얘 학원 보낼 거고 공부 잘해야 돼 무조건. 나중에 하면 늦어.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부모란 말이죠. 그게 기본적인 경금의 속성이에요. 내가 신약하면 조금 덜 할 뿐이지만 결국은 내 고집을 꺾는 게 정말 힘든 게 경금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수운에서 독단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팀워크 중심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 나 혼자 해봤거든. 근데 혼자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 이제 남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게 돼. 이제는 돼요.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경금한테 당신은 을사년에 팀워크로 사세요. 되겠냐고. 근데 우리가 머리로 방향성을 알면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워크 남 얘기 좀 들어주고 타인 중심으로 해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금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재관 중심으로 가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못 자요. 저도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경금들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확장하고 싶은 것도 오만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만 해도 뭐라 했냐면 경금들 지출 늘어날 거니까 돈 많이 모으세요라는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잖아요.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흐름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 영상에서 과거 했던 영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운동하시고 수면 관리 잘 하시고 하시면은 도움된다. 팀워크도 잘 하시고. 벤치타이님은 운이 좋아서 제가 오히려 상반기 때 확장하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주들도 있어요. 지금 타겟은 지금 내가 조금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의 이제 경진월 운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금이에요.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신금이죠. 왜냐면 제가 경진월 운세 때 신금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신금들은 갑진년에 내가 취하지 못할 나무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한 사람들의 한해서만 이제 을사년 경지로는 내 세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흐름대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너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금이 토가 너무 강하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매금적인 요소 때문인데 이제 목생화라는 을사년에 의해서 매금적 요소가 더 심화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화가 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금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단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신금은요, 보석이에요. 경금은 원석이라 내 고집은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단체를 가거나 어느 회사를 가면요, 그 회사에 맞추려고 간을 봐요. 경금들이 연애라면요,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맞춤형 인간이 되려고 해요. 하지만 신금들은 보석이어서 내가 잘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금들 같은 경우는 내 중심적 태도가 굉장히 강해. 내가 보석인데 왜 바뀌어?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해도 대체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쭉 가고 안 맞으면 아닌 거겠지만 어쨌든 내 스타일을 유지하고 그게 이제 신금들의 특징인데 신금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타인과의 갈등 이거는 관 문제거든. 관인의 문제, 매금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 화생토가 너무 강하거나 또는 화가 열성이 강하거나 이러면은 신금들은 기본적으로 예민성이 있어요. 왜? 화가 신금한테 뭐라 그래? 야, 보석, 바뀌어. 너 이제 보석 아니야. 바꿔. 이러는데 신금은 싫어 하니까 예민해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에 대한 갈등, 타인에 대한 갈등, 외부와의 갈등이 있는 신금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을사년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늘 좋아? 그러니까 이제 토가 아예 없어도 사주 구조를 다 봐야겠죠, 당연히. 화가 대운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신금들이 경금보다 좀 더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을사년은 어때요? 재관운이잖아요. 금한테는 재관이기 때문에 금들은 신금이든 경금이든 이제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조화가 쉽지 않지.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쉽지 않지. 근데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단적인 행동에 가장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들은 이제 내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갈 때가 됐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기존에 작년에 갑진년에 목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신금들이 주변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운이 좀 더 약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또 오고 내가 보석답게 살 수 있는 시기는 또 와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운이라는 건 늘 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인과의 갈등을 피해야 다음에 기회가 오고요. 내가 지금 타인과 갈등을 일으켜서 멀어지면 다음 운이 왔을 때 또 나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내가 타인과 조화를 이루면 내가 보석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석으로 취급을 해주고 대우를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사시면 되겠죠. 이 말은 화가 강한 사주가 신금을 재성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에 대한 결핍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간다가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간만 보니까 문제지 여러분들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전부 다 대입해 본다면요. 이 일간별 작용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화일간이 신금이 있어, 유금이나, 그러면은 재결핍, 재에 대한 지금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일간으로만 보지 마세요, 절대. 저는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간별로 얘기하지만, 한 일간의 다른 오행 다 얘기하면은
저 잠 못 자요. 목에서 피 난다고 나중에. 그럼 나머지 한 뒤에 20분은 막 피 흘리면서 얘기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저도 기준을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응용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스스로 터득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임수 일간을 볼게요. 자, 임수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떠냐면은 원래 임수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임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을사년이 왔으니까 뭔가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리고 기존의 것으로부터 변화하고 싶어 하는, 기존에 내가 고수해오던 나의 생활 태도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 임수부터 우리가 이 나이로 보면 목은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수는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수일간이 노인이다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수일간들은 기본적으로 좀 쉬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결국은 그 한난조습이라는 조후로 본다면은 한하예요. 춥다 보니까 크게 행동력 자체가 뜨겁거나 열정이 엄청 과한 일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사년이 갑자기 와서 기존의 것을 내가 확 바꾼다? 쉽지 않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갖고 놀던 놀이 장난감이 있어도 새로운 게 있으면은 당장 집어 던지고 가. 하지만 노인들은 그게 되지 않아요. 아직도 피처폰을 쓰시는 분들부터 해서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잘 안 변하거든요. 식물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임수라는 기본 성향은 그러하다. 근데 지금 변화를 하래. 나보고 변화가 약한 나한테 운이 변화를 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담을 느끼면은 임수는 좀 내 운이 조금 안 좋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쵸? 하지만 이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어차피 서서히 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라. 마음 조급해 하지 말고 여유로우면 된다. 다만 가장 리스크가 있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해. 할머니들 보면 노인들 자기 얘기 잘 안 하다가 멍석 깔아주면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이제 노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의 문제예요. 결국은 임이라는 임수가 을목 사화라는 양으로 나오려면은 뭔가 음양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만약에 지금 사람들하고 멀어지거나 하면요, 내가 내 표현을 안 한 거고 내가 오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임수는 남 탓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제3자가 보면은 임수가 지금 그러한 오해와 리스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들은요, 절대 내가 당연히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어요, 이런 태도 절대 안 돼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다 얘기해야 돼요. 임수 속을 모르겠다 그러죠. 임수들, 외부 사람들이 임수를 봐도 속을 모르지만 임수도 금수가 강하거나 토중심으로 돼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고민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오해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런 거 알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맞는 게 있어. 이거야 맞아.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하셔야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주 상담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친구랑 저랑 운이 다 돼갖고 멀어진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없겠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을사년의 임수가 인간관계부터의 문제가 오고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이런 거는요, 본인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선을 넘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고쳐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자존심은 자존심인 거고, 인간관계는 관계인데, 어쨌든 운 흐름에 우리가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일간이에요. 개수들 같은 경우는 어떠할까라고 봤을 때, 자, 개수 같은 경우도 내가 을사년이 이게 진짜 을사라는 것 자체가 남의 얘기 잘 안 듣겠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얘기했죠. 어떤 일간도 상관없이 남 얘기 잘 안 듣겠다. 지금 의사소통 잘해야 되는데 얘 봐봐. 식신, 정제. 이 완전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집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아마 여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니까 여자분들 기준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식신의 정제로 된 사람 맞나 봐요. 잘해주거든, 착하거든, 늘 성실하게 나한테 꾸준히 잘해주거든. 근데 그 패턴을 못 벗어나. 맨날 예를 들어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는 게 맨날 그 패턴이야. 새로운 것 좀 해보자 이러면은 결국 새로운 것도 막 새로운 거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해. 그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 예뻐. 하지만 너무 패턴이 똑같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식신 정제로 돼 있으면요, 모든 게 외부 중심으로 가지만 이 개수일간에게 을사년은요, 내 중심에서 외부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가 개수의 식신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들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서 썼네, 고집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태도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과의 조금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어요. 감정 기복. 왜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사주 특징을 보면 토가 약한 상태에서 이제 화수 중심 또는 토 약한 상태에서 금목 중심 이렇게 극중심으로 돼 있고 그거를 완충시켜주는 게 좀 없을 때 좀 욱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고 제가 아까 간목 설명할 때 일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개수 입장에서 을목을 한 건 주기가 짧아. 갑작스럽게 이 과정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 수생목, 목생화가 아니고 수생목해야 이렇게 수에서 화로 그냥 빠르게 그냥 건너뛰기 계단을 두 칸 오르듯이 가는 거거든.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라는 정확한 방향 설정. 근데 이 방향 설정도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성이기 때문에 좀 타인과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내가 고집 부려갖고 타인과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개수일간에게 을사년, 그렇게 대단한 운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다면 조금 쉬셔라. 조금 쉬고, 다시 우리가 열받았을 때 싸우면요, 남 얘기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쉬고 나서 좀 괜찮아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경진월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만 했었어요. 인정하고. 왜냐? 기존에 준비했던 사람들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겟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경진월에는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어라가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을사년은 너무 조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고 제대로 의사소통되고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지금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 되지 고집 안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건 대인 관계 기준에서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을사년은 어쨌든 수에서 목화로 나가는 양으로 나가려는 창구에 있고 밖으로 나가는데 서로 대화가 잘 돼야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타인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방향을 갖고 간다면은 을사년 경지를 굉장히 잘 넘어갈 수 있고 잘 넘어가야 다음에 신사월 와요. 신사월은요 방향성이 전환된 상태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경진월에 인간관계 많이 끊어질 거예요. 경진월에 이미 김요월 경진월에는요 이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운이 와요. 무인, 기묘, 경진까지가 임묘진이 을사년에 왜냐 을사년한테 을목한테 비겁의 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기 있는 운이거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조금 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 사람이랑 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멀어질 때다. 아유 나는 사주 공부했으니까 감정에 상처 없이 빠이빠이 잘 보내줄게. 이런 거는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운은 운인 거고 어쨌든 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충분히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요. 충분히 많을 수 있는 운이에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업보 해결한다면
진짜 신사활부터는 좋은 출발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임묘진이라는 경진월까지라는 거, 이미 손절한 인간관계도 한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조금 멀어질 것 같고 서먹한 사람이면은 조금 더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사주를 공부했다는 건요,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합리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합리화 목적인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와닿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